제 이름은 서지우입니다. 26살이고 서울의 IT 기업에서 마케팅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S호텔에서요. 하지만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도망쳤습니다. 3년을 사귀고 6개월을 약혼했던 남자를 두고요. 지금 제 옆에는 돌이 갓 지난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이제 남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1년 전 예상치 못한 임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5살 봄이었습니다. 회사 회식 후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는데 어지러웠습니다. 다음날 약국에서 산 테스트기에 2줄이 그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쌍둥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임신했어. 쌍둥이래.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아직 어리잖아. 알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민준아, 나는 낳을 거야. 지우야,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 지금은 혼자서도 키울 수 있어. 내가 떠나도 괜찮아. 양육비도 안 받을게. 민준이는 당황한 듯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방대학을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교사셨고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셨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게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항상 아이를 원했습니다. 강한 모성애가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이미 결정했어. 지우는 건 생각 안 해봤어?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안 해. 그리고 내가 원치 않으면 떠나. 진심이야. 혼자 키울 거야. 민준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 헤어지는 거야? 내가 선택해. 하지만 지우는 건 절대 안 해. 그날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민준이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지우야, 시간을 줘. 생각 좀 해볼게. 저는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민준이는 변했습니다. 병원에 동행했고 태교 음악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기용품을 같이 골랐고 주말마다 산책을 했습니다. 임신 6개월 차 배가 많이 불렀을 때였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잘해보자. 내가 좋은 아빠가 될게.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출산은 힘들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생했어, 지우야. 정말 고생했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가 변했다고. 진심으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한다고. 민준이는 강민그룹 회장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재벌가와 평범한 집안의 차이가 크니까요. 하지만 민준이는 겸손했고 다정했습니다. 3년을 사귀며 계급 차이 같은 건 잊었습니다. 아기들이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S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지우, 나랑 결혼해 줄래? 손에 든 작은 상자가 열리며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응.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재벌가 사위라니 꿈만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3년 넘게 함께했고 이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청혼 이후 일주일 만에 첫 번째 회의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성북동 강씨 가문 본가였습니다.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소나무와 석등이 놓인 풍경은 마치 드라마 세트장 같았습니다. 강 회장 부인이 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어서 와요, 지우 씨. 안녕하세요, 어머님. 앉아요. 차 마시면서 얘기해요. 테이블에는 이미 웨딩 플래너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프리미엄 웨딩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S호텔로 예약했어요.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강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하객은 500명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쪽 인맥이 많아서요. 500명. 숨이 막혔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드레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이었습니다. 가격표는 보이지 않았지만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어때요? 지우 씨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쁘네요. 그럼 이걸로 할까요? 강 회장 부인이 결정했습니다. 역시 제 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무 과한 것 같지 않아? 뭐가? 500명이나 부르고 S호텔에? 우리 부모님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스타일이 원래 그래. 이해해줘. 근데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보시더라. 미안.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볼게.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부케와 장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 부인은 네덜란드산 장미를 고집했습니다. 국산은 품질이 떨어져요. 우리 며느리 결혼식인데 최고로 해야죠. 우리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댁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닌가요? 부담스러워요. 에이, 무슨 말씀을.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드레스 피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강 회장 부인이 동행했습니다. 샵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레이스와 비즈로 장식된 드레스는 아름다웠지만 무거웠습니다. 예쁘네요, 지우 씨.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아. 강 회장 부인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우 씨, 결혼 전에 피부과 좀 다녀요. 피부톤을 좀 더 밝게 해야 사진이 잘 나와요. 아, 네. 그리고 헤어도 손봐야겠어요. 어디 괜찮은데 소개해 줄게요. 모든 것이 강 회장 부인의 기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님이 너무 많이 관여하시는 것 같아. 엄마가 원래 그래.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 근데 이건 우리 결혼식이잖아. 민준이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아. 근데 뭐 어때?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건데. 그래도 지우야,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물어봤지만 일 좀 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될수록 민준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주말에도 본가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부모님이 부르셨어라는 말만 남기고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또 본가에 간다고 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아버지랑 얘기할 게 있대. 무슨 얘기? 회사 일. 지루할 거야. 민준이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언제 와? 좀 늦을 것 같아.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저녁 먼저 먹어. 밤 11시가 되어서야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응, 피곤해서 그래. 밥은 먹었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싸둔 도시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민준이는 묵묵히 먹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응? 우리. 괜찮은 거 맞지? 민준이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결혼 준비 때문에 힘들어? 아니야. 결혼은 좋아. 그의 눈을 봤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이었습니다. 최종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또 본가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면 결혼식인데 왜 또 가? 부모님이 보자고 하셔서. 금방 올게. 같이 가면 안 돼? 지우야, 넌 쉬어. 피곤하잖아. 민준이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앉았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말해봐. 뭔가 있잖아. 민준이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랑 좀 얘기가 있었어. 무슨 얘기? 그냥 결혼 관련해서. 결혼이 싫어? 민준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냥 부모님이 기대가 크시니까 부담스러워서. 어떤 기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라는 거. 당연한 얘기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숨 쉬는 소리도요. 아침에 일어나니 민준이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메모가 있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일찍 나갔어. 저녁에 봐.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내일 보자, 신부님.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님도 잘 자요. 민준이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며 뭔가 말하려다 그냥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야, 사랑해. 내일 행복하자. 사랑한다는 말, 행복하자는 말. 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저녁을 먹고 쌍둥이들을 재웠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웨딩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밤 9시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나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너는? 나도. 부모님이랑 같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야. 응? 사랑해. 내일 행복하게 살자. 나도 사랑해. 그래. 그럼. 자. 응, 잘 자. 내일 봐. 민준이가 전화를 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호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결된 채였습니다. 또 제대로 안 끊었네. 민준이의 고질병이었습니다. 전화를 제대로 끊지 못하는 것. 끊어주려다가 멈췄습니다. 강 회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한테 전화했니? 민준이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내 아버지.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힘없고 우울했습니다. 이틀 전에 내가 한 말이다. 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이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강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내 기분이야. 어쨌든 내일 결혼은 해야 해. 알겠니? 어머니. 이미 500명 하객 다 불렀어. 호텔 예약했고 음식도 준비했어. 이제 와서 취소는 없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소리를 지르는 민준이.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제 인생을 부모님이 결정하세요? 전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 회장님의 차가운 목소리.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네? 대신 유산에서 내 이름은 오늘 당장 빼겠다. 수천억짜리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할 테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 강민준. 결혼하고 상속받을래? 아니면 자유롭게 살되 한 푼도 못 받을래? 강 회장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하실 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민준아, 강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아빠잖아. 혼전 임신도 모자라서 결혼까지 취소하면 우리 가문 채통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아이 낳을 준비 됐으면 결혼할 준비도 된 거야. 책임감을 가져야지. 이제 철 좀 들어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애초에 아이도 원치 않았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지우가 혼자 결정한 거잖아요. 지우라고 했는데 안 듣고 혼자 낳겠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도 그때 저보고 지우 곁에 있으라고 강요했잖아요. 그게 내 책임이니까 그렇지. 유산 때문이었잖아요. 겁에 질린 저한테 도망치면 상속 없어라고 하셨잖아요. 너 지금 부모한테 대드는 거니? 이제 결혼까지 강요하시면서 또 유산으로 협박하시는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 의견은 아무도 안 물어보시네요. 전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아빠 되는 것도 무서워요. 결혼도 하기 싫어요. 쿵.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방을 나간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 부인의 한숨. 참. 철없는 놈. 당신이 너무 애지중지 키워서 그래. 강 회장님의 냉소적인 목소리. 내일 아침이면 정신 차릴 거야. 돈 앞에서 자존심 부릴 놈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라서 더 실망이지. 남자가 책임감이 없어서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이 거짓이었습니다. 임신 내내의 다정함, 출산 후의 헌신, 육아에 동참하던 모습, 청혼의 눈물, 결혼 준비의 설렘, 전부 연기였습니다. 부모의 유산 때문에, 상속 박탈이 두려워서 민준이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돈 때문에, 수천억 때문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쌍둥이들이 깰까봐.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계를 보니 10시였습니다.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코가 빨갰습니다. 내일이면 이 얼굴로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합니다. 500명 앞에서 웃어야 합니다. 아니, 안 됩니다. 못합니다. 거울 속 제 눈을 봤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침실로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집어넣었습니다. 쌍둥이들 기저귀, 분유, 옷까지 급하게 챙겼습니다.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을 카시트에 태웠습니다. 미안해, 아가들아. 조금만 참아.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 반을 가리켰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친정은 안 됩니다. 바로 찾아올 테니까. 친구 집도 안 됩니다. 강원도, 평창 리조트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갔던 곳.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2시간 거리. 핸드폰에서 민준이 번호를 찾았습니다. 차단했습니다. 강 회장. 차단. 강 회장 부인. 차단. 모두 차단했습니다. 친구들과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혼 취소됐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민준이나 강씨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전송.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를 봤습니다. 저와 민준이가 함께 살던 곳. 쌍둥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온 집. 이제 남의 집입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밤 11시. 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쌍둥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엄마가 꼭 지킬 거야.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결혼식장에는 신부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500명의 하객이 기다리겠죠. 강 씨 가족은 망신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가 망신당한 것보다 덜합니다. 1년 동안 속은 것보다 덜합니다. 거짓된 결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덜합니다. 평창 리조트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쌍둥이들을 재웠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차단한 번호들에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 덮인 산이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자유롭습니다. 거짓에서 벗어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제 결혼식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 덮인 산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지금쯤 호텔에서는 준비가 한창일 것입니다. 꽃 장식이 놓이고 음식이 준비되고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할 시간. 하지만 신부는 여기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쌍둥이들이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유를 타서 먹였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일상적인 움직임이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87통. 문자 124개. 모두 차단된 번호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부모님의 문자만 확인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걱정된다. 무슨 일이야? 연락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브런치를 시켰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아이들 물건도 많았습니다. 먼저 쌍둥이들을 친정에 맡겼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씀 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천천히 다 얘기하렴. 엄마 아빠가 여기 있어. 강남 아파트로 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준이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지우야, 달려오려는 그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어디 있었어? 연락이 안 되길래 미칠 뻔했어.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랑 나랑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알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0명 하객이 다 왔어. 우리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신데 쓰러질 뻔하셨어. 어머니는 울기만 하시고. 그래서? 민준이가 멈췄습니다. 내가 긴장한 건 이해해. 근데 그렇다고 결혼식을 취소해? 사과해야 돼. 우리 가족한테. 민준 씨, 존댓말에 민준이가 움찔했습니다. 부모님이랑 한 통화 다 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결혼식 전날 밤 전화요. 안 끊으셨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한 얘기 전부 다 들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우야. 그게.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캐리어를 꺼내 짐을 쌌습니다. 옷, 화장품, 서류들.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민준이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분 만에 짐을 쌌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하자. 팔을 뿌리쳤습니다. 놔요. 설명할게. 제발. 설명은 다 들었어요. 1년 동안의 설명을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민준이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안아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쫓아내려 했지만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앞마당에서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알아요. 근데 난 진심이야.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널 사랑해. 아이들도 사랑하고. 1년 동안 연기하면서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이야.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결혼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인정해. 근데 너랑 아이들은 진짜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부모님 간섭 없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믿어줘. 제발. 시간을 줘. 내가 증명할게.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할까요? 거짓이었어도 지난 1년은 행복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드셨죠? 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신부터 결혼식 취소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단독 양육권을 원하시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요? 6개월에서 1년. 재벌가라면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겁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아요. 상대방이 애초에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통화 녹음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들었어요. 아쉽네요. 하지만 다른 증거들을 모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지우 씨,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정말 재결합은 생각 안 하시나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고민되시죠?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된 아버지보다 없는 아버지가 나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이들은 느낍니다. 부모가 진심인지 아닌지요. 지우 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재결합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된 가정보다 진실된 엄마 하나가 낫습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결합은 안 될 것 같아요. 단독 양육권 신청할게요. 5분 후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쌍둥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을 굴려주고 계셨습니다. 아빠. 왔니? 네, 결정했어요. 그래. 혼자 키울 거예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다. 아빠가 도울게. 고마워요, 아빠.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셋이 앉아 마셨습니다. 엄마, 아빠. 폐 끼쳐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인데.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요. 복직하면 나갈게요. 천천히 해. 아이들이랑 좋은 집 구하자. 부모님의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쌍둥이들이 기어왔습니다. 무릎에 앉혔습니다. 엄마가 잘 키울게. 약속해.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사랑보다 진실된 삶이 낫습니다. 재벌 며느리보다 당당한 싱글맘이 낫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렵지만 희망적입니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야, 만나자. 제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일주일 후 마지못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오후 2시. 민준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우야, 안녕하세요. 존댓말에 민준이가 움찔했습니다. 헤어지는 건 내 마음이야. 근데 내 아이들을 빼앗을 순 없어.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단독 양육권이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민준이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내 자식들이야. 내가 아빠라고. 원하셨어요? 아빠가 되는 걸? 뭐? 일주일 전까지도 준비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민준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왜 양육권을 원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역시 부모님이 양육권 포기하면 상속박탈한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손자들을 포기할 순 없다고. 며느리는 어쩔 수 없어도 손자는 강씨 핏줄이래. 그래서요? 지우야, 제발. 공동 양육권만 동의해줘. 싫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반 줄게. 수천억이야. 아이들 교육비 내 노후 전부 해결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전 돈 필요 없어요. 지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혼자 쌍둥이를 어떻게 키워?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제 월급도 있고요. 힘들 거야. 아이들한테도 안 좋아. 아빠가 없는 게 아빠 노릇하기 싫은 아빠보다 나아요. 민준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육비도 안 받을 거예요. 아무 연결고리도 원치 않거든요. 지우야,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민준을 다시 차단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단독 양육권 소송 진행해 주세요. 3주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 씨, 좋은 소식이에요. 네? 강민준 씨가 양육권 포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법적으로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양육비 청구도 면접권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부모님과 결별한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서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성북동 본가를 나왔다고, 원룸에서 산다고, 회사도 그만뒀다고, 유산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준에게서 마지막 이메일이 왔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나 너무 비겁했어. 내 말이 맞아. 난 아빠 자격 없어. 아이들한테 잘해줘. 보상이라도 하고 싶어. 5억 보낼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어요. 그냥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6개월 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시간 조정 근무를 허락해줬습니다. 아침 9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쌍둥이들은 친정 부모님이 돌봐주셨습니다. 퇴근 후 친정에 들러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돌이 지난 아이들이 귀여웠습니다. 우리 아가들 보고 싶었어.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도 잘 놀았어? 할아버지가 공 굴려주셨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우리 손주들인데.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오늘 저녁은 아빠가 해줄게. 괜찮아요, 아빠.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쉬어. 피곤하잖아. 가족의 온기가 고마웠습니다. 1년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친정 근처였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투룸이었습니다. 쌍둥이들과 살기에 딱 좋았습니다.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웨딩홀, 500명 하객,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쌍둥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친정 마당에서 쌍둥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을 던져주고 어머니가 간식을 주셨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지우야, 네, 엄마. 행복하니?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그럼 됐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엄마.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입니다. 재벌 며느리가 될 뻔했습니다. 강씨 가문의 안주인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서지우입니다. 쌍둥이 엄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키우는 건 힘듭니다. 외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보다 진실된 삶이 낫습니다. 억지로 만든 가정보다 따뜻한 가족이 낫습니다. 돈으로 얻은 행복보다 진짜 행복이 낫습니다. 쌍둥이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서지우, 27살의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의 엄마가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후회 없이, 행복하게.